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베이징에선 신냉전 바람이 불어오고 8월 수출은 늘었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미 수출은 12%나 줄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식의 관세가 대통령 권한 벗어난 것이란 미국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정말 한 치 앞 예견이 힘들었던 한 주, 맑고 우린 기업 찾아 기업 기상도 시작합니다. 첫 맑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벤츠와 초대형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습니다. 107기가와트시 규모로 2028년 공급이 시작됩니다.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만 46 시리즈로 불리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추정됩니다. 전기차 대당 70kWh 정도 배터리가 쓰인다고 보면 150만 대 분량입니다. 공급 시작이 3년 뒤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지금 가격으로는 15조 원 규모입니다. 자국 시장 독식한 중국 업체들 물량 공세에 K배터리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국제정치 상황 잘 활용하면 반격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K-팝 핵심 기업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대표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2위를 냈습니다.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올랐는데 발매 앨범 7번 연속 1위란 대기록입니다. 앨범 1등만이 하기로는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에 6개 넘어선 겁니다. 음원 다운로드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것 뺀 순수 판매량도 팀 통산 최고였는데요. JYP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5배를 넘었는데 이 덕분에 3분기도 양호 전망이 우세합니다. 토종 한국산 아니지만 2위도 한국 열풍 진원지 K-팝 데몬 헌터스 앨범이었습니다. 백범 선생이 희망하셨던 한없는 문화의 힘을 가진 한국은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롯데카드로 시작합니다. 대주주 MBK 문제로 편치 않은데 해킹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967만 회원 둔 이 회사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4일입니다. 이튿날까지 결제 서버가 털렸죠. 하지만 이를 확실히 파악한 건 지난달 31일이나 돼서였고 신고는 지난 1일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유출 정보가 1.7GB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다지만 가능성 큽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조사 착수했습니다. 금융이 IT화할수록 보안이 생명인데 열장정이 도둑 하나 잡기 힘들다지만 너무 쉽게들 뚫리는 것 아닌가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회사들도 점검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도 거론된 사모펀드이자 좀 전 말씀드린 롯데카드 대주주 MBK입니다. 금융당국 공격이 갈수록 매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이 MBK에 검사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의견서는 지난 3월 현장검사 토대로 마련된 것인데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숨기고 단기 사채 발행한 혐의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여기에 금융위원회도 함께한 지난달 조사까지 더해지면 제재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철저한 조사 공언했죠. 만약 기관 경고 이상 징계나면 국민연금 위탁운용 자격을 잃고 다른 연금이나 기관 투자가 자산 수탁도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고집적 메모리 HBM과 파운드리에서 성과 나나 싶더니 또 변덕스런 미국의 덫이 등장했습니다. 양사 모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 중국에 큰 공장을 두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가 두 회사 중국 법인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개별 허가 면제를 폐지합니다. 생산 장비 중 미국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넉 달 뒤부터는 증설 교체 시 하나하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설비 업그레이드나 증설 막겠다는 거죠. 지금도 국내보다 한두 세대 뒤진 제품 위주로 만드는데 시간 지나면 중국 공장 접어야 할지 모릅니다.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변덕에 정말 지칩니다. 과거 중국을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처로 만들고 여기서 반도체 넣어 만든 제품 대거 수입하는 구조는 미국이 만든 것이란 점 기억은 하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급속히 영향력 키우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철진한 눈속임 광고로 손님 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에 맞았습니다.
알리사이버몰 입점 계열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면서 할인율을 속여 싸게 파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겁니다. 실제 판 적도 없는 값을 원래 가격으로 해놓고 지금 깎아 판다고 하는 구식인데, 이런 식의 할인율 눈속임이 자그마치 7,500여 건에 이릅니다. 결과는 과징금 21억 원입니다. 솔직히 한국내수 잡겠다고 공세 시작했는데 이 정도 제재로 문제 근절 안 될 겁니다. 제대로 살피고 제대로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는 국제 정세가 불안한 때였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불안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부터 재정 동원한 내수 살리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을 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